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도 아이온큐와 양자 컴퓨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이온큐 CEO가 출연해서 했던 인터뷰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CEO가 하는 행동과 말이 또 그 사람의 리더십이 이 회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CEO를 잘 트래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65 미디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 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65 서밋이라는 이런 기술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에 니콜로 데마시 아이온큐 CEO가 참여를 해서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MC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양자의 현 주소는 어디냐? 그랬더니 니콜로 데마시 CEO는 현재 아이온큐는 이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좁은 범위의 양자 상용화 우위를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도 고전 대형 언어 모델 LLM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래서 초기 사례는 나왔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특히 훈련 데이터가 부족해서 AI가 침투하기 어려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이 데이터 생성까지도 양자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양자와 AI가 같이 간다는 거, 제가 작년에 이제 아이온큐 시애틀 공장 다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박사급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되고 있죠. 양자 기업들의 목표는 생성형 AI를 강화하는 양자가 되고, 또 이 양자를 AI가 강화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1년, 2년 내에 양자의 에너지 효율, 고전 컴퓨터가 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쓰죠. 1%도 되지 않는데, 이런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고유한 능력이 높이 평가될 것이다 라고 니콜로 데마시 CE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C가 이걸 물어봐요. 최근에 10억 달러가 넘는 뭐 유상증자나 M&A, 전 세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등 여러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니콜로 데마시가 CEO로 2월 26일에 취임했고 3건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라이트싱크, 카펠라 스페이스, 옥스포드 이오닉스. 라이트싱크 같은 경우는 하버드 브레인들이 스피노프한 양자 메모리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AWS의 양자 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었고, 양자 컴퓨터 확장성이나 양자 네트워크 확장 모두에 기여하는 아이온큐 로드맵의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10km에서 30km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양자 네트워크를 수백 킬로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로드맵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SAR이라는 기술 기반의 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성 신호 정보 수집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QKD, 양자키 분배라는 이제 양자적으로 암호를 보안적으로 잘 지키는 이런 기술인데, 이쪽 위성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활용해서 양자 보안을, 양자 네트워크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위성과 지상 간, 위성 간 통신에 가장 취약한 보안 구간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런 뭐 미국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B2G죠. 정부 쪽 매출을 많이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옥스포드 이오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온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또 옥스포드 이오닉스는 영국 회사니까 또 미국과 영국의 이런 우방국으로서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옥스포드 이오닉스를 통해서 기존의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어떻게 보면은 니콜로 데마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 작년에 시연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 지금 2027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2, 3년 정도 미뤄졌는데 이 갭을 채울 수 있는 게 옥스포드 이오닉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칩에 100개 이하를 넣고 이걸 여러 개 연결하겠다였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옥스포드 이오닉스 기술을 가져와서 한 칩에 10,000개까지 2026년에 확장하고 10,000개짜리 2개를 포토닉 인터커넥트로 2027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로드맵상의 포토닉 인터커넥터가 조금 밀리니까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기술로 옥스포드 이오닉스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말 안 했지만 아이온큐가 현금을 쓴 게 아니라 자체 주식을 발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 기술과 인재와 그 파트너십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아이온큐에 소속이 되니까 아이온큐가 잘 돼야 본인들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돈 전문가인 신임 CEO의 탁월한 능력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람이 좀 예쁘게 꾸며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인수합병을 해오면서 자기 돈 안 쓰고 또 최근에 10억 불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이츠 캐피털이 프리미엄을 주고 얹혀서 가져갔잖아요. 대신 나중에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돈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다. 자기 건 안 잃으면서 공동의 목표로 만들어서 정진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은 확실히 탁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메타가 AI에서도 $200만 제시했는데도 인재를 뺏기기도 했고,
또 AI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주커버그 CEO가 직접 실리콘밸리의 뛰어난 실무진급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회사 비전이 이러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백지수표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AI 분야의 인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양자는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양자는 그 기술 자체, 유관 분야를 아는 사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옥스퍼드 이오닉스 인수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옥스퍼드 이오닉스가 이제 추측컨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한 80명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을 자기 주식 발행해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는 기존에는 퀀티늄이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사이퀀텀, 아이온큐 이 정도로 한 4,500명 내외였는데 아이온큐가 이제 인수합병을 다 완료하면은 9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력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젝트나 도전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때 그게 매출, 결국에 흑자 전환,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와 AI가 경쟁이 아니라 공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 특별히 아이온큐도 아스트라제네카, 엔비디아, AWS와 협업을 해서 신약 개발 계산이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수일로 단축해서 20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초기 후보군을 더 빠르고 많이 탐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신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6개 알고리즘 큐비 수준인 현재 주력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양자 컴퓨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큐비트가 뭐 10,000개, 앞으로는 수십만 개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GPU 대비 QPU가 월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벽에 있는 콘센트 2개만 꽂으면 된다. 에너지적으로도 양자가 맞다. 그 양자 시스템은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분야도 양자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얼마 전에 어닝콜에서 그 얘기했죠. 클라우드 다음 성장 동력은 양자 컴퓨터다. 이것과 이제 결이 일치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I를 놓쳤다면은 양자 투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양자 투자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양자는 지난 80년간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이 될 건데 고전 컴퓨터와 같이 가면서 해결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풀고 GPU 영역까지도 결국에는 확장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와 양자가 같이 가지만 GPU 영역을 어느 정도 QPU가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다. 이래서 젠슨왕이 올해 1월 달에 양자 쪽에 조금 15년, 20년 걸리지 않겠냐라고 무시도 했고 또 3월 달에 GTC에서는 양자 리더들 모아놓고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을 하기도 했죠. 질문하거나 뭔가 도전을 하면은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으면 무시를 했을 텐데 위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젠슨왕도 이제 적을 가까이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CPU는 일반 업무를 보고 GPU나 AI는 대규모 병렬 처리나 학습을 하고 퀀텀은 특정 문제에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GPU가 못하는 거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대체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CPU,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에 QPU가 붙으면서 슈퍼컴퓨터의 영역이 넓어진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상용화 언제 돼요? 얘기를 합니다. 니콜로 데마시는 지금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일반 대학생마저도 양자 컴퓨터를 다루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정부, 포춘 500대 기업, 대학 창업가들과 함께 양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학생들이 GPU, CPU, LLM, AI에 배우듯이 양자 컴퓨터도 필수 교육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대학에서 양자 컴퓨팅 공부가 필수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대담한 발언을 했고요. 또 MC가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시는 MC분이 이제 탈모로 대머리가 되셨는데 양자 컴퓨터가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둘 다 웃으면서 아마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자가 기존의 고전 컴퓨터가 하지 못했던 분자 모델링, 화학, 신약 개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이런 치료에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 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양자가 결합이 되면은 더 많은 자연의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게 될지는 추측만 할 따름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면에서
니콜로 데마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온큐가 가장 스마트하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제가 리포트를 하나 찾았는데 레저넌스라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시장 조사 기업이 8월 달에 세계 양자 시장에 어떤 미래가 올지 추측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누가 진짜 돈을 버느냐라는 이 양자 마켓 사이징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2035년까지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낼 경제 효과는 8,770억 달러다. 이게 이제 원화로 하면은 1,2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양자를 직접 파는 이 기술을 만드는 벤더들은 6%만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전문 시장 조사 기업이 봤을 때는 그 기업들보다 이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큰 돈이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껏 우리가 봤던 사례를 보면 AI 시대의 엔비디아, 클라우드 시대의 AWS, 반도체 시대의 TSMC 같이 기술을 만든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인프라 기술이기 때문에 마치 전기나 인터넷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기나 인터넷은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은 양자 하드웨어를 개발하려면 수년, 수백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양자를 만드는 기업들이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2030년까지 4,000개 이상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터를 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고객과 마진은 이 하이퍼스케일러, 쉽게 말해서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걸로 실제 문제,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진짜 수익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굉장히 이 양자 투자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의 양자 컴퓨터가 가장 큰 가치를 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190억 달러, 운송 물류 170억, 생명과학, 이제 신약 개발에 170억 달러. 활용 사례로 보면은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최적화, 보안 암호. 즉 기술을 만드는 자보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 있는 문제를 푸는 자가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어떤가?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도 기술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 산업 리더들 또는 정부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아이온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미국에 노후화된 생산된 전기의 60%가 낭비된다고 하는데 그 전력망 최적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약 탐색, 키프 퀀텀이라는 회사와 함께 단백질 접힌 문제를 기본적인 수준에서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도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는 인프라처럼 깔릴 건데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기업이 돈을 번다. 아이온큐도 그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또 아이온큐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이온큐를 다뤄왔던 니드엠이라는 투자은행은 어저께 아이온큐 목표 주가를 50불에서 60불로 상향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한 30불 후반대니까 적지 않은 상승폭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다르파, 미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가를 세 단계로 나눠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 아이온큐나 리게티 이런 회사들이 다 통과를 했죠. 컨티니엄. 그래서 여기서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매출이 많이 나올 텐데 결국에는 여기서 살아남는 애들이 국방 기술에 그 회사의 양자 기술이 들어갈 거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근데 아이온큐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또 양자 리더십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3조가 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만 양자 분야 통과될 돈이 6조가 넘는다. 6조에서 7조.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입법화가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결국에는 리더 양자 기업들한테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크게도 봐야 되고 작게도 봐야 되죠. 양자 기술이 겨울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 상업화 수준을 밟아가고 있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큰 돈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엔 그 안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가. 요거는 매출 성장 추이나 또는 그 회사의 인력 규모 또는 CEO가 하는 말, 기술력의 진전사항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아이온큐가 명실상부한 1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출 자체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이 절대적인 매출이 아직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걸 기반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아이온큐가 진짜 압도적인 1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고 미래 산업의 주춧돌, 백본, 척추가 되고 있는데 아이온큐가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논문 수보다는 매출이 진짜 성장하면서 유의미한 상태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진짜 돈으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온큐 실적이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당장 아마 우리 눈이 번쩍 뜰 만한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이제는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적자폭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았는가, 요게 아마 월가가 볼 거고, 월가가 그걸 판단해서 이제 의견을 내면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런 단타보다, 트레이딩보다는 장기적으로 5년 뒤에 이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요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이미 투자해서 4년 5년 투자해서 이미 뭐 10배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여기서 또 10배를 가려면 그런 매출과 검증을 해줄 때가 왔다. 실사용 사례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적이나 또는 이 투자하실 때 공부하는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콜로 데마 씨의 최신 인터뷰를 통해 아이온큐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레저넌스라는 시장조사 기업이 내놨던 흥미로운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우리가 낙관이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양자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치를 나타내고 검증해줘야 될 시간이 왔다. 그래야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주가를 뚫어서 아이온큐도 100불 위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